안녕하십니까. SNI의 홍원준입니다. 먼저 제28회 FM학회 국제심포지움 환경재난 FM 대응 전략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로빈 우드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환경 파괴를 하게 되고 있는 인류에 대해서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또 예술가들, 정치인들이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지만 지구가 망가져가는 속도보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고 지켜내는 노력을 하는 속도가 훨씬 느린 것 같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큰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정부나 기업들이 이미 엎질러진 물을 조담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매년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홍수가 아주 지긋지긋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제가 다니던 전 직장에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일하는 방법을 들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서 시장의 지휘하에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홍수 문제의 진짜 문제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은 또 현장의 미화요원들, 또 IT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10여 명 모여서 토의를 했는데도 바로 진짜 문제를 자신 있게 찾아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는 진짜 문제는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수많은 하수구들이 마른 하늘에서도 비가 오기 전에 막히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진짜 문제다. 문제를 제대로 찾자마자 솔루션 찾는 일은 전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CCTV도 있고 센서도 있고 IT 기술 재료도 충분한 거죠. 하수구에 센서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링 체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비가 오기 전에도 그날 쓰레기나 낙엽이 쌓여서 막히는 곳이 센싱이 되면 바로 미화요원들이 출동해서 거기를 뚫어 버려놨죠. 그러다 갑자기 비가 와도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치되던 쓰레기들이 하수구에서 깔끔히 치워졌고 그것이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면 센서를 동원해서 금방 알고 치워내니까 금방 도시는 과거의 훌륭한 관광도시로서 장마철에도 깔끔하게 관광 산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 IoT, 인공지능 이런 거의 성공일까요,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재료들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진짜 문제를 풀어낸 현장 인원들, 디자인 띵킹에 참여한 순수한 시민들이 이루어낸 그런 성공입니다. 일하는 방법을 바꾸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을 할 때마다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남에서 홍수를 맞았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강남에서 아주 세계의 창피를 당할 수준의 스타일을 구긴 사건이 일어났죠. 용감한 시민이 그 막힌 하수구를 보고 손으로 직접 가서 그거를 뚫고 물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홍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지하 아파트들을 없애면 홍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 이거 아주 잘못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엠파티죠. 동정입니다. 엠파티가 아니고 심파티죠. 그래서 반지하에 있으면 홍수 나면 피해를 보는구나. 그럼 반지하를 없애면 되겠네. 이게 참 우리 유치원 조카들이 들어도 웃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해결하는데 일기예보의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일기예보 정확도를 올려라. 이게 마치 또 빅데이터와 AI를 동원해서 이것도 또 이 전도가 뒤집어진. 그래서 여기 한 시민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수구를 막히지 않게 합시다. 이 얼마나 재미없는, AI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들으면 재미없는 진짜 문제입니까? 근데도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래도 일어나는 100만 년마다 한 번 일어나는 홍수가 일어날 때 해결책은 돈을 써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들도 정부도 패스트 팔로워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 좋은 말로 패스트 팔로우고 좀 부끄러운 말로는 베끼던 시대죠.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는 2000년대 초까지는 저희도 수도 없이 경제 성장을 베끼는 방법으로 일궈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의 전략은 적은 돈으로도 적은 노력으로도 빨리 앞서가는 사람들을 흉내내고 베끼는 게 맞는 답이죠.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어요. 왜 끝났냐? 다 베낄 거 베껴서 이제 베낄 데가 별로 없는 거죠.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퍼스트 무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체되거나 아르헨티나처럼 다시 후퇴하지 않으려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별로 잘하지 못했던 창의력을 강화시키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전략과 일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 거죠. FM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이미 반도체나 세계 1위가 돼서 저만치 초격차를 내고 뛰쳐나가서 2위들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산업들도 있지만 FM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아날로그로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봐도 그렇다고 우리가 뺏길 때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SNI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있는 거를 제가 와서 봤지만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회사로서도 산업 전체로서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아마존이나 뭐 우버나 이런 테슬라나 이런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FM도 진출해서 넷플릭스처럼 순식간에 우리 산업도 그 글로벌 플레이어에게 플랫폼 회사 드래곤들한테 뺏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M을 더 이상 무슨 동네 슈퍼처럼 운영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훨씬 더 고품질, 고품격의 FM 서비스와 솔루션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FM 산업에서도 이 새로운 일하는 방법, 디자인 띵킹을 중심으로 애자일 방식, 이런 일하는 방법들을 도입해서 이 산업 전체의 서비스 수준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했더니 현장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도 맨날 일어나는 사고지만 외벽 청소를 하다 높은 데서 떨어져서 큰 중대재해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관행처럼 습관적으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외줄타기를 함부로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엠파티를 잘 하지 못하면 이분들이 무슨 좋아서 목숨 걸고 줄 하나에 의존하겠습니까? 생명선을 만들고 롤립을 걸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관리 감독만 열심히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군기를 잡고 뭐 잔소리를 해서 이 롤립을 꼭 쓰라고 하는 방법이 해결책일까요? 디자인 띵킹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죠. 현장 인원들도 협력사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반나절 만에 아이디어가 찾아졌습니다. 이 자일로프를 사용을 해서 훨씬 가늘지만 인장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건물에서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고, 여기에 그 자체 제동 항암기를 쓰면 조금만 힘을 빼면 자동으로 이 정지가 되는 그런 훨씬 안전한 체계고,
여기에 이제 롤립과 생명선을 연결하는 부분도 저는 더 요구를 했습니다. 롤립을 안 걸면 아예 하강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아마 몇천 원이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FM 업계에는 절박하기 때문에 디자인 띵킹이라는 일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전 직원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디자인 띵킹은 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무슨 빅데이터 AI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전거를 여러분이 책 보고 배우신 분이 있어요? 강의로 배우신 분은 더더욱 없죠. 자전거는 그냥 타보셔야 돼 배우는 겁니다. 디자인 띵킹도 그렇습니다. 표준처럼 서로 디자인 띵킹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해가 도대체 이게 인재냐 천재냐 따지는 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무슨 사고만 났다 하면 이게 또 인재냐 따집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이 질문은 이게 천재면은 이거 어쩔 수 없는 이거 뭐 하나님 탓이다. 그러면 인재면은 언놈이 잘못한 게 있을 테니까 그놈을 찾아가지고 책임 추궁을 하자. 이런 의도의 질문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듭니까?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재해 원인 찾기 하지 마시고요. 진짜 솔루션을 찾기 위한,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솔루션을 찾기 위한 디자인 띵킹을 워크숍을 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제언입니다. 과거에는 예방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더 교육을 많이 하자, 더 자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풀 프루프, 그러니까 풀 바보들에 대해서 바보들을 전부 교육시켜서 공간하고 아무 상관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그 전문가, 공간 전문가로 만들자, 이런 보고를 듣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공간 전문가를 만듭니까? 교육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풀 프루프를 해야 됩니다. 교육 안 받아도 사고 안 낼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재료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요즘은 재료가 있어요, 돈도 있고.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 수단들을 동원하면, 아이디어만 내면 훨씬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디자인 띵킹을 안 했을 때는 AI는 훌륭한 도구일 뿐 그걸로 뭘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FM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 천재들이 FM 솔루션 못 만들어요. 그 AI 천재들이 내는 솔루션을 현장 인원들이, FM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만들어야 쓸모있고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리 SNI에서 LG U+ 건물들을 관리하는데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이 화재가 났다는 그 보고를 제가 받았지만 너무나 참 깔끔하게 조기에 소화를 실시해서 또 소화전도 잘 써서 그 연기 배출도 시키고 아주 절차대로 잘 해냈습니다. 이거 완전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 상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저는 느끼는 것이, 이렇게 잘해서 조용히 큰 화재가 날 걸 다 막았더니 이걸 우리 인원들밖에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화재로 번질 일인데 잘 처리해서 막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 막았지만, 제가 FM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물하고 공기 같은 거구나.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만약 이 서비스를 제대로 절차대로 FM대로 처리를 안 했더라면 그때는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알았겠죠. 이게 보험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이 FM 산업은 보험처럼 문제가 발생돼야 이게 보험 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문제가 발생 안 하면은 이거 뭐하러 들었지? 억울해 죽겠네.
왜 내가 매달 이런 돈을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가끔 발생시켜야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FM 서비스의 가치를 알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소통을 제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누구가 해야 될 일입니까? FM 회사 사장님들, FM 학회 교수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현장이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으니까. 그러면 어려운 전문 용어로 그거를 FM 산업에 대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정말 FM 산업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마다 이 소통하고 있지 않아요. 마케팅은 좋은 말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고객에게 현장과 스태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해서 어떤 부가가치 내는지를 소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FM 산업도 대대적으로 우리가 먹자골목 형성하듯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건물 가치를 올려주고 입주자들의 안전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훌륭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제 소통해야 됩니다. 그 엠파시를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 띵킹을 전 현장 모든 임직원에게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짜 고객을 공감할 수 있고 진짜 현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임원들도 또 현장도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 이 사고가 난 다음에 들어가는 돈보다 그걸 막기 위해 드는 보험 같은 것이 FM이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고 그런 솔루션을 생태계 전체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드라마나 이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가수들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협업하는지 보십시오. 영화 만드는데 감독 혼자 만듭니까? 아니면 무슨 작가 혼자 만듭니까? 아니면 거기 주연 배우 혼자 만듭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서로 협업을 해서 만듭니다. 다 각자 자기가 맡은 전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돈 투자하는 거 말고는 다 전문화된 전문가들이 수백 명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 방법이 대기업들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방법이 그런 거 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또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문화와 그 자세들은 갖고 있지만 또 그런 체계와 인프라와 시스템은 또 없습니다. 이 FM 업계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체계를 이용하면서도 거기에 협력업체들이나 수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생태계적으로 협업을 하면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뤄낸 것 같은 큰 성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서비스를 황금알을 계속 낳는 그런 생태계적 황금알 낳는 거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한류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FM 산업에서도 세계적으로 놀랄 만큼 훌륭한 서비스, FM 서비스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비용도 저렴하면서 IT를 잘 동원하고 고객들이 건물주들이나 테넌트들이나 엄청나게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전 세계로 맥도날드처럼 BBQ 치킨처럼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현장에게 우리가 권한이양을 인파워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권한이양을 한다는 것은 무슨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마치 영화 산업의 영화 감독처럼 현장에서 모든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자원들과 기술들을 끌어다 동원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런 도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디자인 띵킹이고 새로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3D 직업처럼 여겨졌던 접시 닦기 같은 굳은 일만 하는 요리사로 여겨졌던 주방 인원들이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의사나 변호사보다 오히려 셰프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이제 많아질 정도로 자부심을 느끼는 업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셰프들은 무슨 예술가나 연예인으로 그 이상으로 스타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들은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뿐 아니라 공간에 대해서도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인류가 쓰고 있는 것이 이 사무이라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정말 맛있는 맛집처럼 아름답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산업이 FM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노력을, 아이디어들을 협업을 해서 일하는 방법을 바꿔서 이 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간관리 전문가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산업을 발전시키자고 FM 학회를 통해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